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영치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67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79,3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433명, 해외 유입은 34명입니다.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서병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는데 오늘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국내 영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67명이고요. 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433명, 해외 유입이 34명입니다. 전날보다 한 130명 넘게 증가한 네네. 건데 어제까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400명대로 올라온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4명, 경기가 107명, 충남 35명, 부산과 인천이 각 18명씩 확인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어 220명, 사망은 6명이 늘었습니다. 네. 닭고기 가공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방역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총리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했죠. 예,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불안정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한 주라며 이번 주 감염 추세가 특히 추가 방역 조치 여부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네. 아주 하루하루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자칫 코로나19가 증가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올해 설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만큼은 국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거듭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구치소에서 지난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는데 서울 남부구치소 내 수감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네. 수용자 9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확진된 건데요. 확진자 발생에 따라 방역당국은 구치소 수용자와 직원 등 1,000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오늘 아침 발표로서는 수용자 전원 음성이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2월 3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33명이며 해외 환자는 34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0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는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약 7만 6천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는 약 4만 5천 명,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1,00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대응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 체계도 여력이 현재는 충분한 사항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 485병상,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현재 약 12,000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지난 1월 4일 이후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의료 인력도 1,790명을 현재 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도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정부 합동 특별 교통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정부 합동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설 연휴 중 이동량을 최소화합니다. 철도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 항공편은 창가 좌석 우선 판매를 권고하며 여객선은
성선 인원을 정원의 50% 수준에서 관리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정상 부과할 예정입니다. 휴게소 내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고 포장 판매만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소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주요 휴게소에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가동하여 휴게소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철도역, 터미널, 공항 등에 대해서도 방역이 강화됩니다.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고 성하차 시 동선을 분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매와 셀프 체크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 연휴 통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의 이동량은 작년보다 32.6%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숙인 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노숙인 이용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노숙인과 쪽방 주민, 시설 종사자 약 7,600명에 대한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98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정부는 아직 검사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노숙인 거리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검사 이후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노숙인에 대한 필수 서비스는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진료 시설을 확대하고 급식 등 필수 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책임자의 지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생활시설의 임시 대기 공간 마련 등 노숙인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어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평가를 하였습니다. 방역, 경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진단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한층 더 경청하고 업종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음 주 화요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도 여전히 하루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의 확산세는 멈췄으나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의료기관,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계심을 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서병립 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7만 6천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교통 대책이 나왔네요. 예, 설 연휴 지난 추석 때도 교통 대책이 나온 바가 네.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철도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창가 좌석만 예매가 되고요. 네. 버스와 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판매가 권고됐습니다. 여객선은 승선 인원의 정원 50%까지만 관리하고요. 그동안 명절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는데 그렇죠.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이번 정상 설 부과가 되는 때도 거죠. 통행료는 동일하게 정상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휴게소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고요. 그럼 발열 체크나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와 터미널 공항 등에 대한 방역도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환기 소독 실시하고 승하차 시 동선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한 32.6% 이동량이 감소할 걸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숙인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었는데 관리 대책 같은 게 언급이 됐네요. 예, 그 최근에 쪽방촌이나 이런 네. 쪽을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한 7,600명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명 정도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거리 노숙인 등 총 9,500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완료했고 검사 이후 소재 파악 어려운 거리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향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백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달 중순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특례 수입 절차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2월 중순에 도입될 걸로 예상되는 네. 백신인데요. 이게 정상 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거 대신에 좀 더 앞당겨서 특례 수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특례 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식 허가를 거치지 않고 외국의 의약품을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질병청은 자문회의 결과 전문가들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FDA에서 이미 승인을 거친 바가 있고 그 WHO에서 승인을 할 때 긴급 승인을 할 때 한국 식약처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백신 도입도 최대한 서둘러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군요. 예,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3차 유행의 이제 위험 요소들을 보면은 뭐 겨울철이라는 것, 또 일상에 감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재감염 확률이 높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앤서니 파우치 미국 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됐던 사람을 재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생긴 면역 효과가 사실상 거의 전부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네. 판단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비록 이 변이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가 좀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 백신에는 사망이나 이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우려되는 게 브라질에서는 이 남아공이랑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된 확진자도 나온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가 34건 정도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3개가 모두 나온 나라가 전 세계 9개 국가 9개 정도 나라.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 각국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 그렇군요. 방역 당국도 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현 체계에 대해서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장기화되면서 이제 피로감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국민 인식 조사가 발표가 됐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27일부터 한 이틀 네. 정도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리두기가 유행 차단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81% 정도가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네. 다만 이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10명 중 8명 정도가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 핵심 조치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분들이 응답자의 한 80% 이상이 됐고요. 하지만 이 거리두기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공정했느냐 이 부분을 물었을 때는 찬반이 굉장히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방역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될 네네.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응답자 대부분이 공감대는 가지고 형성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거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냐라는 이런 질문이 덧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55% 이상이 의향이 없다라고 답해서 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네. 짧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제 관련해서도 전문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인식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피해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집중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온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피해 계층에 대해서 체감하는 경제적 정책이 매우 낮고 네. 그래서 이런 지원은 미미하고 규제는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장기화되면 시설과 업종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그렇죠.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토론회에서는 같은 시설과 업종 안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금지하면 집합 금지를 하면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같이 토론회를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18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 11시에 서울시에서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박유미입니다. 2월 3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사망자는 총 327명입니다. 사망자는 70대 1명으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 확진자 중 사망자는 327명으로 사망률은 1.33%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2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88명이 늘어서 총 24,583명입니다. 2월 2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23,484건이며 2월 1일 총 검사 건수 26,688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 188명으로 양성률은 0.7%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53개를 운영하여 현재 총 71만 1,460건을 검사하였고 양성은 총 2,271건이며 2월 2일 확진자는 4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188명은 집단 감염 46명, 병원 및 요양시설 19명, 확진자 접촉 78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1명, 해외 유입 4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24명, 관악구 소재 의료기관 관련 9명,
구로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9명, 중구 소재 복지시설 관련 7명, 성동구 소재 병원 관련 6명, 강남구 소재 직장 3 관련 3명 등입니다. 2월 2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34.4%이고 서울시는 35.4%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217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96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121개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총 4,318개 병상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735개로 가동률은 17%이며 즉시 가용 가능한 병상은 3,052개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1월 29일 최초 확진 후 2월 1일까지 18명, 2일에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입니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입니다. 2일 확진자는 이용자 23명, 종사자 2명, 지인 1명이었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813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24명, 나머지는 검사 중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직원의 발열 체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확진자들은 장시간 머물렀으며 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광진구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하여 접촉자에게 검사 실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1월 30일 기간 동안 포착 끝판왕 건대점을 이용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포착 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자 스스로 일반 음식점 전환 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 비용 및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2의 2를 위반하여 1차 경고와 함께 1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1월 네, 서울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당진한 닭고기 가공업체와 관련해서 20여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업체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한 아파트에 대해 주민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 확진이 됐습니까? 네, 충남 당진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와 관련해 밤사이 확진자 21명이 더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 관련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먼저 어제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이 경기도 용인에서 확진된 뒤
해당 검사관이 파견을 나와 있던 닭고기 가공업체에 대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직원 21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집단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확진된 이들은 지난달 말 검사관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체와 함께 가공단지 안에 있는 다른 업체로도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8개 업체 근로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더니 3개 업체에서 21명이 더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된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한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 29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확진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진된 32명 중 20명이 외국인인 데다 이들의 국적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등으로 다양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관리센터는 오늘 역학조사관을 업체에 보내 정밀 역학조사와 환경검체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경기도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노인 요양시설과 아동이 있는 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미라 기자입니다. 김포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 2명이 더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42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그 가족으로 전파되면서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남양주의 요양원과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각각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관련 5명이 추가돼 모두 16명으로 늘었고 보육시설에서도 2명이 더 나와 교사와 원아, 가족 등 감염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 111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와의 접촉 등 소규모 감염이 44명,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확인 중인 경우가 40명으로 각각 집단 감염 사례보다 많습니다. 경기도와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 일상 감염의 경우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만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포함해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2만 88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